조금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걸 알지 못하면 막 이제 조금 못 푸는 문제들이 막 직관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얘랑 얘랑 똑같아. 두 개 붙어있는 애가 똑같고 얘네 둘이는 일씩 차이나. 그러면 n 얘네 앞쪽에 n자리에 있는 녀석들은 1 더해서 n이라고 쓰고요. r-1과 r 중에서는 큰 거를 쓰는 겁니다. 뭔 소리냐?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책에서 먼저 공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공식으로 설명하는 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1, 2, 3, 4, 5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예요. 3개를. 그러면 5를 기준으로 뽑을게요. 5를 기준으로. 우리 책에서 5를 기준으로 해놨으니까.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은 공식을 저걸 설명해야 되니까 5를 이미 뽑았다고 생각해봐. 5를.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됩니까? 2개만 더 뽑으면 돼요. 몇 개 중에서? 4개. 5를 이미 뽑아버렸어. 그러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돼.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뭐 쓰면 되겠어요? 5를 이미 뽑아버린 것도 있고요. 5를 아직 안 뽑았어. 그럼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 3개. 잠깐만. 선생님이 잘못 이해했는데 우리 책을. 이렇게 설명해요. 미안. 5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미안. 선생님도 이 설명은 처음이에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5개 중에 3개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 가지에는 5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5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도 경우의 수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요 안에 5가 뽑힌 경우도 있고 5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5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5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4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3개 뽑는 건데 5를 뽑았으니까 2개만 더 뽑으면 돼. 또 5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5는 쓰면 안 되니까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 다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5C3이라는 얘기는 이 5C3의 가지수에서 5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5가 포함돼서 뽑힌 가지수도 들어있고 5가 포함되지 않게 뽑힌 가지수도 다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얘인 거예요. 5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5는 이미 뽑았다고 쳐. 5를 뽑았어.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5가 이미 포함됐으니까 2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또 5가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지. 그럼 5는 뽑으면 안 돼. 그냥 5 가려. 그리고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은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린 결론은 3개는 뽑아야 되니까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겁니다. 이거 둘이 더하는 값이 얘랑 똑같은 거예요. 봤더니 4, 4, 하나 차이 나니까 n자리에는 1 하나 더해주는 거고요. r자리에서 하나 차이 나면 큰 거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5C3이 4C 더하기 4C3입니다. 저 공식하고 똑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뒤쪽에 막 네모칸 나와 이거 했던 것들이 이거예요. 저 팩토리얼로 설명한 건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저 팩토리얼로 설명한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이거 선생님이 수능까지 했을 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식이에요. 그냥 이거 증명은 안 합니다. 증명은 하지 않고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정한 거 뽑은 거, 제외하고 뽑는 거, 적어도 뽑는 거 똑같고요. 이제 분할과 분배입니다. 얘가 좀 빡세요.
얘가 좀 빡셉니다. 분할은 뭐냐면 조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6명을 2개 조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6명을 2개 조로 나누면 쪼개야 돼. 어떻게 쪼개 먼저? 여러분 생각에는 3개 3개요. 3명 3명으로 쪼개요. 근데 수학에서는 조합에 이거 분할에서는 1명 5명도 같은 다른 조인 거예요. 2명 4명, 3명 3명 이렇게 다 쪼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분할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 달라. 6명이니까 사람이 다 다르니까 1명 5명도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요. 조를 나눌 때 6가지가 나오겠죠. 얘 A가 혼자 있는 거, B가, C가, D가, E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그러면 세조도 엄청 복잡하겠지. A, B, C가 한 조고 D, E, F가 한 조인 거랑 A, B, D가 한 조고 얘네들이 나머지 애들이 한 조인 거랑. 근데 생각해보면 5개 한 조로 나눌 때도 한 조만 먼저 정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니네들끼리가 한 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명, 2명으로 조를 나눈다고 하면 2명인 조만 먼저 골라주면 남은 애들 4명이 한 조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얘네들을 쪼개주는 것들, 조를 나눠주는 것들이 분할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수학여행을 갔어. 그래서 조를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5개 조로 나눴어. 근데 숙소가 방이 5개야. 그럼 이제 이 5개 조를 방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1호방, 너는 2호방, 3호방. 아니면 차를 탈 때 너는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이렇게 나눠진 분할된 애들을 다시 차에 또는 방에 넣어주는 걸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분할과 분배는 분할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분할에서 분배까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꽃이 6종류가 있어. 꽃병이 3개야. 그러면 꽃병 3개의 꽃을 꽂으려면 먼저 꽃을 몇 개로 나눠줘야 되겠어? 3조로 나눠줘야 되겠죠. 꽃을 3개 조로 나눴어. 어떻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꽃병에 꽂아줘야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꽃병이 똑같다. 그러면 분배하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겠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꽃병이 똑같으니까. 근데 꽃병이 달라. 빨간 꽃병, 노란 꽃병, 파란 꽃병이 있는 거야. 그러면 꽃을 꽂아주는 방법도 다 어떻게 써? 다 다르겠죠. 이게 분배입니다. 자, 그러면 분할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골라주면 돼요. 자, 6명을 먼저 편하게 2조, 2개 조로 나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나눌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합니다. 몇 개? 1개, 5개, 2개, 4개, 3개, 3개, 4개, 2개. 만약에 여러분들이 4, 2를 쓰잖아요? 5, 2를 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분배를 하는데요. 나랑 현황이랑 같은 조고 나랑 현황이랑 같은 조인데 1조야. 이렇게 조 이름이 붙은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조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세호랑 윤서가 한 조고 나랑 현황이가 한 조야. 같은 조야. 구분이 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짝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랑 세호 조를 1조, 나랑 현황이 조를 1조, 세호랑 윤서 조를 2조라고 해야 이제 뭐가 된 거야? 분배가 된 거야. 그 어린 왕자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름 분배를 해주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로 봐. 순서가 바뀌어도 나랑 세호가 한 조, 나랑 현황이가 한 조, 세호랑 윤서가 한 조, 세호랑 윤서가 한 조, 세호 개빡세네. 이게 더 어렵네. 세호랑 윤서가 한 조, 나랑 현황이가 한 조. 앞뒤가 다를 뿐 한 조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 이름이 생겨버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겁니다. 내가 1조고 세훈애가 2조인 거랑 내가 2조고 세훈애가 1조인 거는 이제 아예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분할까지 할 때는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분할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랑 같이 쓰면 되겠어? 이거 따로따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2랑 4랑 똑같은 2, 4랑 4, 2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주사위랑 똑같습니다. 빨간 주사위에서 2, 파란 주사위에서 4. 빨간 주사위에서 4, 파란 주사위 2. 이건 다른 경우겠죠. 근데 우리 분할은 지금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분배하기 전까지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자, 그러면 6명 중에서 먼저 한 명을 뽑아. 너 혼자 해. 그러면 곱하기 몇 명 중에서 몇 명 남았어 이제? 5명 중에서 몇 명 뽑아? 5명. 이거야. 55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에 친구들만 먼저 정해주면 뒤에 친구들은 자동으로 정해져. 그 가지수가 몇 가지겠어? 한 가지밖에 안 돼. 자, 이 친구는요. 6명 중에서 몇 명 골라주고? 2명. 그럼 남은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6명 중에서 3명. 또 3명 중에서 3명. 근데 1, 5, 2, 4는요. 딱 봐도 구분이 돼. 왜? 인원이 다르니까 조를 나눴을 때 구분이 돼. 근데 요 녀석들은 인원이 똑같아. 그러면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골라줬을 때. 그래서 이때는 숫자가 2개가 똑같으면 순서가 생겨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같은 숫자로 나눠줘야 돼. 200분의 1. 예를 들어서 6명을 3개 조로 쪼갰다. 2,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6, 2.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 4명 중에서 또 2명 뽑아줘야 돼. 그 다음에 남은 2명 중에서 2명 또 뽑아줘야 돼. 그럼 이때는 얘가 얘고 구분이 안 되니. 그러니까 몇 개 있어 이게? 3개. 그래서 300분의 1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300분의 1. 나눠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뽑힌 2명이 여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뽑혔던 2명이 여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순서에 따라서 2명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2명, 그 다음 2명, 마지막 2명 뽑는 거나 마지막에서 2명 뽑은 걸 먼저 뽑고 가운데 있는 거 뽑고 원래 2명 뽑았던 게 여기로 갈 수도 있어.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똑같을 때는 나눠주셔야 돼요. 만약에 또 7명을 뽑은데 3조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명, 3명, 1명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조를 분할할 수도 있어. 그러면 7C3, 4C3, 1C1이야. 그럼 이때도 여기서 뽑혔던 3명이 원래 여기서 뽑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혔던 3명이 여기서 먼저 뽑혔을 수도 있으니까 겹치는 게 생겨. 그래서 여기 나눠줘야 돼. 몇 개로? 600분의 1로 나눠줘야 돼. 숫자 같은 거의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만 이해하면 분할은 끝난다. 그래서 쟤네들도 지금 다 우리 책에 증명이 안 돼 있는 건 교육과정 외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외. 교과서에 개념서에 얘가 이 분할이 이렇게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식으로 안 나와 있으면 이건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세수가 같을 때, 두수가 같을 때 다 필요 없어. 그냥 같은 숫자의 개수대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 나눠주는 의미가 여기서 2명 뽑혔던 게 여기서 뽑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혔던 게 여기서도 뽑혔을 수도 있고 얘네들 뽑히는 순서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뽑는 것만 하는 거니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이게 분할이고요.
자, 분배는요. 들어가는 버스가 1호차, 2호차, 3호차 이름이 있는 거면 다시 일렬로 순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때는 내가 나눈 세개조를 일렬로 나열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순서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들어가는 애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 굳이 순서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넘기시면 돼요.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로 볼까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7C3이다. 계산해라. 7, 6, 5를 3, 2, 1로 가져가시면 돼요. 몇 나와? 35. 우리 5팩 외웠죠? 몇이었죠? 5팩이? 120. 그러면 5C2가 10인 것도 외워놓으면 편해요. 거의 맨날 나오거든요. 5C2가. 그럼 5C랑 똑같은 게 뭐죠? 5C나 5C3은 10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문제가 좀 편합니다. 바로 쓸 수 있게. 얘는 여기 0 나왔어. 몇? 무조건 1이야. 0 나왔어. 1이야. 9C7. 똥멍청이들이 이거 17개 막 쓴다고. 우리 뭐랑 같다? 9C2랑 같다. 그래서 9화를 2, 1로 계산한다. 그래서 36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C6도 같은 게? 6C6이랑 같은 게? 6C0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뺀 거랑 같아져야 된다. 다음에 NC3이 10이다. 봐봐. 나오잖아. 5 10 나오면 5야. 5C나 5C3이 똑같이 10이었으니까 이거 N이 5인 거야. 얘는 식으로 풀게요. NC2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들아? N-1을 2, 1. 팩토리얼로 안 쓰고 이렇게 계산식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얘가 N 더하기 9.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이 2N 더하기 18.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8이 0인 거니까 N 빼기 6 N 더하기 3은 0. 따라서 N은 6 나와요 라고 쓰면 되겠죠. N이 6이요.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8종류의 색연필 중에서 이게 고르는 것들도 다 다르긴 해야 돼, 얘들아. 고르는 건 달라. 뽑는 것까지인데 그 뽑은 걸 일렬로 나열하면 순열, 그냥 뽑기만 하면 조합인 거야. 그러면 8종류의 색연필 중 4종류를 고르는 경우에서는 뭐라고 쓰면 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8C4 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8C4. 고르기만 안 됐어요. 근데 8종류의 색연필을 골라서 4명한테 나열해주면 하나씩 순열인 거예요. 이제 받는 친구들이 달라져 버려요. 받는 친구 곱하기 4팩인 겁니다. 곱하기 4팩. 자, 7개의 배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열리는 총 경기의 수 경기 몇 명이서 합니까? 몇 팀이서 합니까? 2팀. 그래서 7개 중에서 야 2개씩만 뽑아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끝나는 거야. 이게 7C입니다. 7C. 우리 프로야구가 10개 팀이에요. 10개 팀이 1년에 몇 경기를 하다? 198경기인가? 맞습니까? 선생님도 저 야구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어쨌든 야구팀이 10개인데 한 번씩 다 붙으려면 몇 경기가 필요한 거야? 10C 2가 되는 거야. 그럼 가짓수가 경기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 10번씩 경기한다. 그럼 10C 곱하기 10 해서 계산하는 거야. 1년 경기수 같은 거. 이해됐죠? 자 이제 현재, 시은이, 창주를 포함해서
10명의 학생이 있어. 이 중에 청소당번 4명을 뽑을 거래. 이 4명이 뽑혔는데 얘네들이 다 청소당번이니까 직책이 존재하긴 하는데 직책이 다 같아.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야. 이때 뽑기만 하면 됩니다. 뽑으면 청소당번이니까. 뽑는 애들이 직책이 똑같으면 이건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쪽에서 뭐 회장, 부회장, 총무에서 맨날 총무화 시킨다 했었죠. 이렇게 뽑은 애들이 직책이 다 다르면 그때 순서가 있는 거고. 뽑았는데 얘네들이 직책이 다 똑같아? 그러면 그냥 조합 뽑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현재랑 시은이랑 창주가 다 뽑혀버렸어. 그럼 몇 명이 남아? 뽑아야 돼, 얘네들. 몇 명? 3명을 이미 다 뽑아버린 거야. 근데 4명 뽑아야 되니까 이제 1명 남은 거야. 뽑아야 돼. 몇 명 중에서? 옳지. 7명 중에서 1명만 더 뽑아주면 돼. 뽑혔으니까. 그러면 현재, 시은, 창주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4명 뽑아야 되겠지. 3명 다 뽑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현재, 시은, 창주 중 적어도 1명은 포함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적어도니까. 옳지. 전체 10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에서 빼줘. 뭐를? 1명보다 작게 몇 명? 0명. 0명 뽑힌 거 빼주면 되는 겁니다. 뭐가? 현재, 시은이, 창주 아무도 안 뽑히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몇 배야? 이거겠지. 현재, 시은이, 창주가 1명도 뽑히지 않는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적어도 1명씩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다 뽑히는 경우도 들어있고 1명씩 뽑히는 경우도 들어있고 2명씩 뽑히는 경우도 들어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계산은 썩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자, 됐다. 이제 분할이다. 학생 6명을 2개 조로 나눌 때 2명, 4명으로 나눌 거래. 그러면 6명 중에 몇 명? 2명. 4명 중에 몇 명? 4명. 이게 사시사가 1이다고 하더라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5가지예요. 자, 2번이 분할과 분배입니다. 분할과 분배. 먼저 분할부터야. 항상 여기 3명과 3명으로 나누는데 6명을. 그러면 나눠보자. 어떻게? 6명 중에서 3명, 남은 3명 중에서 3명. 그랬더니 3, 3이 겹쳐. 그러면 이거 나눠줘야 돼. 몇 팩으로? 2팩분의 1로 곱해줍니다. 2팩으로 나눠줘요. 이게 분할이 끝난 거예요. 근데 어디다 태우면 돼? 서로 다른 두 버스에 태우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나눠지는 게 버스 1번, 버스 2번 또는 얘가 버스 1번, 얘가 버스 1번 가겠지. 그러니까 다시 순서가 생긴 거예요. 2개 조를 일렬로 나열해줘야 됩니다. 분할한 조개. 조 몇 개 있어? 2개 조. 2개 조 일렬로 나열 2팩. 버스에 넣어줘야 되니까. 만약에 버스가 3개, 아니 조가 3개야. 버스도 3개야. 그럼 몇이야? 3팩인 거야. 3팩.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렇게 분할하고요. 단서를 달아줍니다. 서로 다른 두 버스에 태울 건데 한 버스에 다 타도 돼. 한 버스에 다 타도 된대. 이렇게 생겨요. 꽃을 3종류로 나눴는데 꽃병 하나에 다 꽂아도 돼. 아니면 다 따로 넣어놔도 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을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우리 공통수학 1에서는 안 나와요. 비어있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책에는 없네. 우리 책에는 아직 없습니다. 자,
NC3이 20이다. 그러면 이건 팩토리얼로 계산 안 해요. n-1, n-1을 3, 2, 1로 계산한 게 20이더라. 그럼 n-1, n-2가 120이더라. 아까 몇이었죠? 3, 4, 5? 아니네. 4, 5, 6? 4, 5, 6이면 120 나오네. 그러면 6, 5, 4겠죠. 이거 3차 방정식으로 풀 거야. 개빡세잖아요. 그죠? 6. 그래서 n은 6이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아니 NC4와 NC6이 같다? 식으로 풀까요? n은 옳지. n은 10이어야 돼요. NCR과 NC n-r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좋아. 이 친구는 식이겠죠? 2팩, 2팩, 2팩이 여기도 2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분모 똑같이 있으니까 없앤다고 생각하고 2팩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얘를 n으로 묶으면 2요. n 플러스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풀어야 되겠네요. 5n 더하기 6이 n제곱 마이너스 n n제곱 플러스 n 그래서 2n제곱이다가 쭉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이 0 나오니까 n은 6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n은 양수 나와야 되니까 6이요.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6이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np4가 n-1c3 곱하기 4파이랑 똑같다. 써볼까요? n-1, n-2, n-3이 48 곱하기 3, 2, 1에 n-1, n-2, n-3이더라. 3개 뽑았습니다. 다행이네. 다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6. 약분돼서 8 나오죠? n은 8이요 라고 그냥 써버리면 되겠네요. n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 식으로 한번 쓰는 거 다시 보고요. 그냥 보기만 합시다. 1-7-4예요. 증명하는 거. 식으로는 그래도 책 비어있으면 그러니까 써봅시다. 같이. 이때 증명은 앞쪽에서 우리 P 순열 증명했듯이 그냥 팩토리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R 곱하기 NCR이 어떻게 생겼었어, 얘들아?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는 n 곱하기 n-1 c r-1은요. 얘에서 얘 빼면 몇 나와? n-r 팩토리얼이고 요거 한 번 더 팩토리얼 붙여서 써줍니다. r-1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요 앞에 있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얘는 좀 더 쉽네요. 그죠?
n-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 없앨게요.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요거 없애줄 거거든요, 선생님은. 근데 얘들아, 이 친구랑 약분 됩니까? 이게 R팩이고 1부터 R까지 쫙 곱해져 있는 건데 거기다 R 하나를 뿅 지운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약분되면서 뭘로 바뀌겠어? R-1 팩토리얼로 하나 바뀌겠죠. 위에서 하나 가져가 버렸어요. R-1, R-에서 쭈쭈쭈 써져 있는 걸 R을 하나 지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R-1만 남아. 그러면 이 친구랑 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는 게 왼쪽에는 몇 팩? n팩. 똑같다. n과 n-1팩을 곱하면 다시 얘가 뭘로 바뀌어요? n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두모 성립하네요. 그래서 증명 끝난 겁니다. 자, R팩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쉬워.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랑 나이트센하고 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리고 주관평가 볼 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좀 갖다 넣어볼게요. 남자 5, 여자 5 중에서 4명을 뽑을 거래요. 4명을. 그럼 4명 뽑을 거래. 그냥 몇일까? 전체 몇 명 중에 서로 다른 거 몇 개?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10시4 계산 안 해도 돼. 나중에. 지금은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남자 하나, 여자 셋을 뽑을 거야. 그럼 어떻게? 남자 중 몇 명? 남자 5명 중에서 몇 명 뽑고 1명만 뽑고 곱하기야. 뽑아야 끝나니까 여자 5명 중에서 몇 명 뽑고 3명 뽑아야 돼요. 이게 끝이다. 뽑기만 하면 돼. 4명 모두 남학생이거나 또는 뭐죠? 더하기. 합법칙이죠. 합법칙 쓰려면 뭐 조심해야 되지? 그렇지. 겹치는 거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겹치는 거 있는지. 먼저 4명 모두 남학생인 거 5명 중에서 4명 모두 여학생인 거 5명 중에서 4명 겹치는 거 뭐 찾아야 돼요? 정총조 같은 애들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남자이면서 여자이면서 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막 재벌집 딸이 됐다가 아들이 되는 이런 없겠죠. 당연히 수학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시사를 그냥 더해주고 겹치는 거 없다만 확인하시면 돼요. 합법칙 쓸 때는 항상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8-3 이게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원래 이 순열과 조합이 공통수학 2에 들어가 있는데요. 공통수학 2가 함수 단원이 있어요. 함수. 그러니까 이름이 함수야. 그래서 함수,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 상수 함수, 역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합성 함수 막 이런 것들 막 배웁니다. 그럼 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 조합 문제 쓸 때 또는 순열 문제에 함수 문제가 튀어나와서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수를 아직 안 배워서 순열 조합할 때 함수 빠진 게 되게 큰 이점이에요. 함수가 빠져버리게.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관통계 계산 문제 배울 때 이제 함수가 포함돼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겠죠.
답은 굴시3이네. 나왔습니까? 얘들아, 봐봐. 이제 조합의 성질들을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쓸 건데, 크기가 정해진 경우란 얘기는요, 또는 순서가 정해진 경우라는 거는요, 순서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나열하는 방법. 봐봐.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A가 작고 B가 작고 C가 작아.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자연수 만들 거니까 지금 1부터 9 중에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1부터 9. 1에서 9까지 해서 3개를 아무거나 너 몇? 하나만 뽑아. 몇? 3. 윤서 몇? 7. 너는? 8. 그러면 끝났어.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3, 7, 8밖에 안 돼. 왜? 가장 작은 거 3. 그 다음 거 B. 그 다음 게 C니까. 그래서 뭘로 쓴대? 1씩 100의 자리를.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썼으면 가장 작은 게 1의 자리, 그 다음이 10의 자리, 가장 큰 게 100의 자리. 그래서 87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와. 왜? 가장 작은 거 1의 자리를 쓴다며. 가장 작은 거, A가 가장 작은 거. 뽑았어.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3, 7, 8을 임의로 뽑았는데, 뽑으면 문제에서 정해져 버린 거야. 야, 가장 작은 건 1의 자리로 가고 그 다음 건 10의 자리, 가장 큰 숫자를 100의 자리에 써라. 그러니까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때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뽑기만 하면 순서는 정해져 버린다.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9, 3을 뽑았다. 그럼 이거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뭔 거야? 이 문제에서 3 아니지 9, 5, 3 953. 가장 작은 게 1의 자리 아닙니까? 그 다음이 10의 자리, 가장 큰 게 100의 자리니까 953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야 이게 뭐라, 약간 좀 억진데요. 이게 뭐랑 생겼어? 이렇게 이게 뭐랑 닮았어? 이게 C랑 닮았잖아요. 이렇게 C랑 닮았죠.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쓴다? 조합 씁니다. 조합. 입 벌리고 있는 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합 씁니다. 조합.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순서상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A, B는 자연수야. 자연수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이 어떻게 되냐, 몇 개 나와. 이런 경우가 자연수. 해보세요. 이거 수능입니다. 4점짜리였어요. 수능. 진짜 이렇게 나왔어. A는 1보다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B는 5보다 작다. 5가 좀 6으로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입 벌리면 뭐다? 조합. 조합이야. 근데 이 자식아, 너 이거 안 가르쳐줬잖아. 없어도 돼. 생각해봐. 내가 쓸 수 있는 걸로. 조합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야, 너 입 벌리는 거 알려줬는데 이거는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생각해보세요.
16개. 답이 16인 것 같은데. 이거 유명해. 조합 처음 배우고 갑자기 막 수능 문제를 선생님이 주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10개인가? 10개네. 10개. 보면요. 입 벌리고 있으면 뭐 쓴다? C 쓴다.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C를 써요. 근데 아니 이게 요것만 없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먼저 이것부터 풀어볼까? 이렇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숫자 몇 개 중에서 쓸 수 있는 숫자 2, 3, 4, 5 5개 중에서 A, B에 정해줄 거 몇 개 골라주면 돼? 2개만 정해주면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4냐? 아, 4. 4개 중에서 2개만 골라주면 돼. 끝났어요. 6가지의 경우수가 나와. 근데 아니 이게 포함돼 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얘가 이거랑 같은 거잖아. 크거나 같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은 경우랑 A랑 B가 같은 경우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방금 우리가 했던 4C2고요. 얘랑 같으니까 다른 숫자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주면 되겠어. 모임실 하나만 골라주면 돼. 그러면 그거 같은 게 A랑 B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10가지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짓수가 이게 작거나 같은 거니까 2가지, 작거나 같은 거니까 2가지, 작거나 같은 거니까 2가지. 각각의 경우보다 2가지 생기니까 우리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8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다 같을 때, 다 등호가 빠질 때, 하나만 붙어있을 때, 하나만 붙어있을 때, 하나만 붙어있을 때, 2개만 붙어있고 하나 없을 때, 2개만 붙어있고 하나 없을 때, 2개만 붙어있고 하나 없을 때 해서 하면 8가지의 경우가 나와. 4개 써? 이런 거 간단하게 하려고 계산하려고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때는 중복 조합이라는 H를 가지고 써요. 이거 확률과 통계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우리 순열조합에서 이 H가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지. 근데 얘처럼 이렇게 하나씩은 나올 수 있다고. 방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거죠. 왜? H 안 써도 되니까. 입 벌리고 있는 걸로만 써야 되니까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찢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넣어야 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건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골라주는 거, 조합으로만 푸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이거 악수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8-4 해볼까요? 이게 쉬워. 83보다는 84가 더 쉽습니다.
어떤 동호회에서 각 회원이 나머지 회원과 한 번씩 악수를 해. 어떤 동호회가 N명이라고 생각하면 악수 몇 명이서 합니까? 2명이서 하죠. 2명이서. 2명, 야, 니네 둘이 뽑혔어. 악수해. 이거야. 그래서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악수를 시켰더니 그게 91가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명 중에 경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경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n-1을 2로 약분하니까 91이고 n-1이 18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치는 게 좋겠네요. 2, 92 여기가 3, 7, 13 그럼 27에 14,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 14요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네요. 얘는 14 인수분해만 하지 말고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 같은 것들이니까 소인수분해에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이제 쉬워. 막 엄청 쉬워. 분할 빼고는 쉬워. 조합은 뽑기만 하면 되니까. 자, A를 포함한 어른 6과 B를 포함한 어린이 5명에서 5명을 뽑을 때 A, B가 모두 포함돼 버렸어. 그럼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 3명만 더 뽑아주면 돼. 몇 명 중에서 총 몇 명이야? 11명이야. 11명. 11명인데 A, B가 이미 뽑혔어. 그럼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누구만 더 뽑아주면 돼? 옳지. 9C3. 자, A,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도록 뽑으려면 A, B 뺀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몇 명? 5명 몽땅 뽑아버리면 되겠죠. 어린이가 적어도 1명 포함돼야 돼. 그러면 전체에서 어린이가 0명 포함되는 거니까 어린이를 아무도 안 뽑는 얘기는 어른만 싹 다 뽑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총 11명 중에서 5명을 뽑는 전체 가지수에서 어린이가 0명, 어른이 5명, 어른 6명 중에서 5명 어른만 몽땅 뽑아준 경우를 빼버리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없어. 어려운 게 없어. 이제 푸내기문 9C3, 뭐 8C4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는 답 써야 됩니다. 그냥 9C3이라고 써놓으면 안 돼요. 연습해야 되니까. 자, 남자 넷, 여자 넷 중에서 남자 셋, 여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 일렬로 세우는 게 뭐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 그럼 순열 써야 돼? 조합 써야 돼? 아니야, 이때는 따로 써야 돼. 따로. 왜냐면 이 전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뽑기만 해. 조합. 그 다음에 나열이 뭐예요? 순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뽑자. 남자 셋. 4명 중에 남자 4명 중에 셋. 여자 4명 중에 둘. 그럼 지금 몇 명 뽑아버릴 거야? 5명 뽑으면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래. 곱하기 옳지. 500 팩토리얼로 그냥 곱해줘 버립시다. 자, 2번 8명에서 A, B를 포함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건데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울 거래요. 먼저 그러면 뽑아 8명에서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으면 돼. 그럼 A, B 이미 포함이야. 그럼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몇 명만 더. 자, 그러면 이제 몇 명 뽑힌 거랑 A, B를 포함해서 지금 4명이 다 뽑힌 거야. 근데 일렬로 세울 건데 A, B 두 사람이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A, B 묻고 뽑힌 친구들 이름을 C, D라고 하면 얘네들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팩 줘야 되겠죠. 3팩. 그리고 요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팩.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0-3으로 한번 가볼까요? 해볼게요. 아, 180 나와요. 자, 어른 5, 어린이 4, 그래서 어른 2, 어린이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먼저 뽑아. 5명 중에서 어른 5명 중에서 2명, 어린이 4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요. 어른 2명이 양 끝에 서야 된대. 그러면 어른이 쓸 자리를 동글, 아이들이 쓸 자리를 이런 모양으로 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른 2명을 동글 둘 2P2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3명은 그냥 3P3 또는 3팩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 어른 2명 중에 1명이 여기 나머지 1명은 여기 그래서 2, 1이나 2P이나 2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세우는 방법 2팩 아이들 친구들 아이들 세우는 방법 3팩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튀어나와요. 이러면 수능 수업이 끝나네. 오늘 끝나겠네요. 문제를 같이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행렬을 나갈까요? 오늘 행렬은 컨셉 하루면 끝납니다. 행렬은 컨셉 하루 그냥 끝나요. 이거 진짜 쉽거든요. 행렬은 그냥 거의 뭐 꿀입니다. 꿀.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행렬을 빼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너무 쉬우니까 보통 여러분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단원들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 번씩 시험 보다 보면 2-1의 마지막 단원 2-1은 거의 보통 다 끝까지 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하시고 2-2 같은 거 막 뒤에 뭐 확률 같은 것들이 진도가 안 나가서 막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뭐 3-2 같은 거 뒤쪽에 3포도 같은 거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빠지긴 하거든요. 뒤쪽에. 그래서 뭐 다시 1학년 2학기 때 거기서부터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행렬
행렬은 좀 쉽습니다. 행렬은 쉬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가장 쉬울 겁니다.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컨셉은 여기까지 하고요.